정보회의 시작하도록 하죠.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오양장육 얘기했다가 주변에서 많이들 오늘은 메뉴를 뭘로? 요리에 상당히 그 일가견도 있으시고 이 미식이시잖아요. 미식가시잖아요. 네. 오늘 저녁 메뉴가 상당히 궁금한데 죄송합니다. 저녁 메뉴는 조차하고 기업부터 가겠습니다. 네. 지난 12월에 한번 소개해드린 기업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상당히 이렇게 과열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그 차별화 포인트를 둘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아무래도 요즘 보면은 그 카메라 기능이겠죠. 카메라 기능이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도 사실은 굉장히 좀 저희 표현에 슬로우하다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소비가 많이 이렇게 일어나진 않는데. 그 신규 매출보다도 새로운 신제품을 교체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서 카메라 기능이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예전에 구형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통화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부가적인 서비스, 내가 내 영상을 편집을 한다거나 그런 것과 관련돼서 SNS를 활용을 한다거나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자기 PR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사진, 카메라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수철 이사님이나 저나 사진을 찍는 세대는 사실 아니라서 네. 셀카는 좀 어색하지만 과거에는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은 사진 촬영 이런 거에 익숙치 않으시잖아요. 네. 문자도 잘 안 하시는데 통화만 되면 된다. 근데 요즘은 이제 손주 손녀들 사진과 영상들 맞습니다. 이런 것들 동영상 통화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또 유튜브 예. 영상도 많이 네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영상적인 기능이 카메라에는 상당히 차별화 포인트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또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 좀 안죠 제가. 네. 자화전자는 1981년도에 설립이 돼서 이 마그넷, 자성 소재와 기술과 관련돼서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 많은 기간 동안 R&D를 꾸준히 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와 관련된 모듈러 액투에이터,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 부품, 에어컨, 냉장고, 기타 생활과 가전과 관련된 부품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장과 관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용 DSM 카메라나 TOF 카메라, 리얼뷰 카메라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와 관련돼서 PTC 히터라고 하는 사업도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화전자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작년에 저수익 사업 부분이었었던 전면 카메라 모듈 부분을 중단을 하였습니다. 네. 전면보다는 아무래도 후면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손떨림 보정, OIS라고 하죠. Optical Image Stabilization. 손떨림 보정 및 자동 초점 장치. 그것을 갖다 일체형으로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OIS와 그다음에 오토포커싱 액투에이터, 그걸 갖다 일체형으로 하나로 했다. 묶는. 예. 왜냐하면 기존의 과거에는 그 OIS 구동장치, AFA 구동장치 따로따로 들어가는데 그걸 일체형으로 했다는 게 기술적으로 진부된 부분이고요.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토포커싱 액투에이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기능인데 그게 이제 약 3가지 종류의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VCM 방식이 있고 VCM 방식은 스프링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렇죠. 과거 모델에 많이 채택이 됐었고 앵코더 방식하고 피에조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거는 볼을 사용하는 엔코더 방식입니다. 조그마한 볼들이 들어가서 이게 자화전자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네. 자성체 기술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볼에다 전기적인 자극을 주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왜 카메라 예전에 DSLR 보면 이렇게 조리개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수동일 땐 손으로 했지만 네. 오토포커싱에서 자동으로 전동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전력 소모의 문제, 소음의 문제, 여러 가지 공간의 문제. 공간이라고 하면 이 스마트폰 안에 모든 걸 다 넣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볼 타입이 오히려 이제 각광받는 기술 이렇게 되는 전기 소모도 적고 그리고 빨리 구현이 된다는 거죠. 저희가 피사체를 찍으려고 했을 때 줌밍을 할 때 이렇게 하는데 화질이 뿌옇게 갖고 변동이 늦어지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전기도 적게 쓰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OIS나 IRIS, 홍채 인식 기능, 그리고 네. 오토 포커싱 기능을 일체형으로 했다라는 게 강점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폴디드 줌과 관련돼서 시장의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잔망경 방식이죠. 저 원천, 그러니까 그 화면 좌측은 과거 방식인데 저렇게 네. 되면 배율이 몇 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 카메라가 툭 튀어나오는 카투티. 네네, 이런 맞습니다. 표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그 폴디드 줌 구조가 되게 됨으로써 배율이 10배, 20배까지 그렇게 확장성을 갖고 있게 되거든요. 저것과 관련된 원천 기술은 이스라엘의 코포토닉스사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네. 삼성전자가 인수를 해서 내주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배율이 고도화가 되기 때문에 폴디드 줌이 대세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삼성의 갤럭시 S20, 화웨이의 P40 프로, 비보 X50 프로 플러스, 오포 파인드 X2 프로 이런 하이엔드 제품에만 탑재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플도 저 폴디드 줌을 채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 군데 물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 전기를 통해서 한 데다라, 뭐 LG 이노텍이 한 데다라라고 하는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원천 기술이 코어포토닉스에 있다 보니까 원천 기술을 우회하면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말이 회자가 되어지고 그렇죠. 있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특허에 다 걸리는 거죠. 네네. 주적으로. 그래서 이 코어포토닉스를 인수를 해서 이 특허 기술은 자화전자하고 삼성전자가 공동 특허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굳이 경쟁사에다가 이 제품을 해줄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애플 설령한다 입장에서도 하더라도 어떤 삼성전자나 자화전자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 잠식당할 그런 우려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애플 입장에서도 보면은 애플과 삼성은 뭐 스마트폰에서는 절대 양강 구도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굳이 그러니까 서로 자존심의 싸움, 약간 뭐 그런 느낌도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플래그십 하이엔드 제품에 탑재되었었는데 이것이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방송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보급형 A 시리즈에도 탑재를 하기 때문에 네. 자화전자의 매출은 플러스가 상당히 기대되어지고 있고요. 중국의 여타 업체들도 지금 채택이 증가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작년에 소개시켜 드렸을 때보다도 주가가 상향될 수 있었던 것은 회사가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두 거기에 번- 이제 PTC? 네, 두 번째로 이제 PTC 히터와 관련돼서요. 그 자화전자는 이 자석 물질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소차에 이미 한번 그 탑재를 했었던 경력이 있고요. 2022년도서부터 현대차가 지금 보면은 전용 플랫폼을 만들지 않습니까? EGMP라고 하는. 예. 네. EGMP와 관련돼서 이 PTC 채택에 대한 기대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이 PTC 히터 같은 경우는 수소차나 전기차처럼 내연 기관이 없는 구동체에는 필수적으로 실내를 온도를 컨트롤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지는데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자화전자의 PTC 히터 같은 경우는 뭐 운전석만 따뜻하게 해준다거나 보조석만 따뜻하게 해준다거나 뒷좌석까지 따뜻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3존, 4존으로 개별적으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그 현대차의 1차 밴더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지만 향후에는 직납 구조로도 회사는 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PTC 히터 이외에도 그 드라이버 스테이터스 모니터링 카메라,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깜빡깜빡 졸면은 경고음을 울려주는 운전자를 봐주는 카메라도 탑재가 되어지고 있고요. 운전자 감시 기능이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인캐빈 카메라라고 해서 실내를 찍어주는 카메라,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체를 다 보여주는 카메라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게 되면 자동으로 맞춰서 의자가 시트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트의 그 전동 모터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파워 윈도우 모터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석 물체와 관련돼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 이제 자성 기술이 있기 때문에 초박형 그 진동 모터. 네. 거기도 이제 자화전자가 강점이었는데 그 PTC 히터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이 자화전자 생산 캐파가 한 150만 개, 객단가가 $100. 그러면은 네, 1,500억 매출에 마진율 한 30% 너무 높나? 450억 남는 장사. 아시잖아요, 다.
네. 저보다 잘 아시는데. 사실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고 뭐 요즘은 이제 방역 때문에 자주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죠. 그러니까 오픈하기에는 사실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팩트 그렇죠.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숫자는 감히 언급을 잘 안 해드리는 연유가 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몇 대 OPM 얼마 곱하기 얼마 퍼 얼마라고 설명을 못 드리는 연유가 그런 연유입니다. 이철 이사님 못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죠. 네. 정보회의니까. 자, 더 있나요? 자화전자는. 아니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그렇죠. 네. 참고하시라고. 지금 이제 우상향 국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때는 레벨 다운 했을 때 대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좀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2만 원 정도. 네, 현재가 가격대에서는 이제 약간 나눠서 사실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구간이고 가능성이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뭐 하나에만 치중된 게 아니라 약간은 그 다양성이 있잖아요. 빅키스 히터, 그다음에 카메라의 이제 폴디드 줌,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전동 모터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만 할까요? 네, 너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자, 소문, 풍문 얘기 들어가 보죠. 자, 시장에 무슨 얘기들이 나오던가요? 넥스틴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넥스턴이 있고 또 넥스틴이 있는데. 틴입니다. 틴.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200% 무상증자를 하였는데 무상증자에 관련된 단기 차익 매물이 좀 소화가 된 것 같고 회사의 성장성이 기대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회자가 되었습니다. 넥스틴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웨이퍼의 패턴을 검사하는 장비 업체입니다. 그 반도체 웨이퍼 전 공정이 끝나고 났을 때 광학 장비를 이용해서 회로들의 이상 유무를 검출해내는 장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KLA나 일본의 히다치가 점유하고 있던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됨으로써 국산화 대체와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반도체 웨이퍼 검사는 이제 이렇게 광학으로 한다라도 2차원 검사이거든요. 이 회사가 신제품으로 개발한 것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3차원 검사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3차원 점점 이렇게 그 하이엔드 제품으로 가게 되면 뭐 TSV 기술이 적용이 된다거나 뭐 HAR 기술이 적용이 되는 이런 고집적 회로화가 되거든요. 그런 고집적 회로 같은 경우는 이 종횡비가 상당히 높게 됩니다. 그리고 스루실리콘 비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뚫기 때문에 이 안에까지 정확하게 검사를 하는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3차원 검사 장비 IRIS, 아이리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심도 검사 뭐 이렇게도 표현하던데. 네네. 3차원 검사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확대되어질수록 최첨단 설비인 넥스틴의 성장이 기대되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검사 장비 그러면은 보통 뭐 고영이라는 회사도 좀 생각. 물론 거기 이제 PCB 기판 쪽이 강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광학으로 보면은 이제 파크 시스템즈 이런 쪽 연관성이 언뜻 드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넥스틴. 네, 특히 아이리스 비메모리 3차원 검사 장비. 비메모리 3차원 검사 장비.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SK 케미칼이 상당히 이제 좋아질 것이다. SK 케미칼 실적 나왔나요? 실적보다도 전일 뉴스가 나왔죠. SK 케미칼이 지분 98.04%를 보유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드디어 거래소 예비 심사를 통과를 하였답니다. 작년 12월에 신청을 해갖고 지금 그래서 이제 공모 일정은 이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수요 예측하고 상장이 3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작년에 SK 바이오팜이 상장되기까지는 시간이 6개월 이상 걸렸는데 이건 불과 뭐 넉 달 만에 패스트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높은데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당히 그 백신과 관련돼서 특화가 되어져 있는 기업이죠. 세계 최초의 4가 백신을 개발을 했고요. 대상포진 백신, 수두 백신. 지금 사노피 파스테르와 협업을 통해서 미국에서 FDA 임상 2상을
차세대 폐렴 구균 백신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봤을 때 가치 평가를 작년에는 3조, 그러다가 최근에는 5조, 심지어 시장 일각에서는 10조의 가치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회자가 되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현재 SK케미칼 시총 5조인데 뭐 3조가 플러스가 되든 5조가 플러스가 되든 기업 가치가 좋아질 것 같아서 신고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회자가 되었었습니다. 네. 자, 시장 풍문으로 넥스틴 이야기가 좀 많이들 얘기가 되고 SK케미칼도 네. 얘기가 됐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의 특징주 몇 가지 더 들어보고 마무리를 시간의 하도록 특징주 하죠. 휴마시스가 시간의 9.92%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작년 매출이 460억 원으로 재작년보다도 403%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도 256억 원으로 흑자 시현하기 때문에 강세를 보였고요. 여기도 진단 키트 쪽 아니나요? 네네. 그리고 한국전자인증이 시간에 9.87%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독일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튜링 크립토라고 하는데요. 튜링 크립토가 글로벌 보안 솔루션 업체인 YGK 인터내셔널 홀딩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반영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센트럴 인사이트가 시간에 9.77%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센츄럴 인사이트. 인사이트요. 얼굴 네. 생소한데. AI 플랫폼 기반의 신약 개발 업체인 에이조스 바이오 주식을 200억 원어치 125만 주 취득을 하였다는 뉴스가 반영이 된 결과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에 유신이 플러스 5.66% 강세를 보였는데 작년 매출이 2,123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27%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도 26억 원으로 흑자 전환한 것이 반영된 효과인 것 같습니다. 네. 끝? 네. 아닌데. 하나 더 있는데 유신? 네, 지금 유신 하셨어요? 설명드렸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왠지 이렇게 산만한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풍문 얘기하시다가 하나 지금 놓쳤다고 안 해서 네. 그런데 미국 아크인베스트 제일 중요한 ETF 건데, 관련돼서 왜냐면 뭐 한국항공우주, 세트랙아이, 인텔리안테크, AP위성이 전일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네. 아크인-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네. 기업 설명들을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아크인베스트는 이제 ETF를 구성하는데 이 테슬라로 굉장히 자본을 많이 네. 키운 예. 쪽으로 그리고 이제 유명하죠. 미래산업으로는 이제 우주항공을 선점을 하고자 해서 네. 한국시장 ETF 관련돼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런 펀드들이 이제 항공 테마를 많이 유입된다는 거는 뭐 단기간에 끝날 것은 아니다. 롱텀으로 보셔야죠. 그래, 예. 진짜. 네. 저희도 항공우주를 계속 지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저기 이제 또 사람들의 회자가 많이 되고 뭐 SNS를 돌고 이래가지고 투자주의에 막 걸리고 이래서 민폐 끼치는 건 아닌가. 여기까지 정보회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또 뵙도록 하죠. 네. 네, 메리츠 금융센터,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